2023년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두 명의 세계 최고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대표팀의 주장이자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인 음바페,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장이자 토트넘 허스퍼의 에이스인 해리 케인 선수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구단의 스탠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대체 막후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두 선수 올여름에 이적이 매우 유력한 그런 계약 상황이 있어요. 예, 뭐 계약 만료까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음바페는 선수 옵션으로 1년 연장 옵션이 있긴 한데 음바페가 이거를 발동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도 얘기를 했고 언론상으로 많이 확인이 됐고 뭐 구단도 컨펌을 했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가 재계약을 할 때 2025가 새겨진 유니폼을 들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기간은 2024년까지다. 그리고 케인 선수는 이미 뭐 많이 알려진 2024년까지의 계약 기간이니까 올 여름에 이적하지 않는다면 파리도 토트넘도 내년 여름에는 이 선수들을 이적료 없이 공짜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두 선수가 연결되는 팀들도 굉장히 뭐 유럽의 명문팀 레바민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구단들도 영입할 수 있다면 영입하고 싶겠죠. 하지만 음바페 본인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거고요. 또 이제 해리 케인 같은 경우도 바이언 이적설에 지금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물론 뭐 케인 같은 경우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영입할 수 있다면 영입하고 싶겠죠. 하지만 토트넘이 같은 프리미어리그 구단에는 판매를 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바이언 단독 입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 구단들도 이 선수들에 대해 충분히 관심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팀이 레알과 바이에른인데 뭐 당연히 음바페는 뭐 많은 걸 이룬 선수지만 이제 유럽 클럽 커리어에서는 챔스 우승을 노리고 있고 케인 선수는 그냥 우승 자체를 노리는데 네. 바이언에 간다면 챔스 우승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단들의 입장 차이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트넘은 케인을 잡고 싶고 혹은 내년에 FA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잡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당장 나가라, 이적료 발생하고 나가라, 확고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여기에 이제 입장 차이들이 조금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이 더 돈이 급하지 않은 구단이잖아요. 예. 반면에 토트넘은 그래도 선수를 팔아서 그걸로 또 이제 선수단을 운영하는 그런 구단에 역사적으로 좀 가깝잖아요.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아하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케인과 음바페 이 두 선수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는 맞는데 나이가 다릅니다. 케인 같은 경우는 만 29세지만은 이제 5일 뒤면은 만 30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케인 입장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죠. 예, 1년 자신의 전성기가 끝나가고 기량 하락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반면에 음바페 같은 경우는 1998년생 12월생이니까 아직도 25세가 되려면 시간이 남았는데 음바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나는 1년 있다가 FA로 나가겠다. 케인은 FA로 나가도 좋지만 지금 나가고 싶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케인은 무관입니다. 예.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런업밖에 없어요. 예, 뭐 개인상은 많이 수상을 했는데 우승을 하고 싶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승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예, 반면에 이제 그 음바페 같은 경우는 모나코 시절에도 리그왕 우승을 했었고요.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계속 리그왕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쿠프 드 프랑스 우승도 있고 쿠프 드 라 리가 우승도 있고요. 또 이제 뭐 트로페 데 샴피옹 우승도 있고 물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긴 하지만은 축구 선수한테 있어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우승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바페는 뭐 이번 2023, 2024 시즌에 만약 파리에 남아서 챔스 우승이라는 꿈을 못 이룬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이적을 해서 다른 팀 가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데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 시즌을 또 토트넘에서 보낼 경우 뭐 내년 여름에 이적하면 되긴 하지만 그때 이적해서도 내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약이 확실치 않고 또 그때 내 기량이 어떨지도 모르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너무 우승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리그 우승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케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옮길 경우에는 맨유가 거의 유일한 옵션에 가깝고 실제로 가장 유력한 팀인데 맨유에 간다고 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나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뭐 보장된 게 아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맨시티 같은 경우는 혼란이 있으니까 케인 영입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아스널, 첼시 이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이고요. 예. 레알 마드리드도 은바페를 영입한다면은 굳이 케인한테 예. 라는 생각이 들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요새 레알 마드리드는 어린 선수들을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예. 선수의 입장 차이도 큰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이고 또 은바페는 1년 더 남더라도 뭐 사실 파리에 있는 게 경력상 문제가 되진 않는데 케인 입장에서는 올 시즌 또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예, 유럽 대항전 진출권 자체를 획득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챔피언스 리그만이 아닌 컨퍼런스 리그조차 나가지 못하게 된 거거든요. 그 에스턴 빌라한테 막판에 밀려서 파리로 이제 시즌을 종료를 했는데 이게 그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실패고요. 사실 케인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컨퍼런스 리그 가서라도 우승하면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제 잉글랜드 언론들에서 케인이 잔류 의사를 밝혔다. 이런 식으로 보도들이 나왔는데 그게 무색하게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사실상 뭐 물론 FA컵과 카라바오컵도 있지만 이 대회들도 지금 다른 프리미어리그에 쟁쟁한 팀이 많다 그렇죠. 보니 케인 선수가 남으면 1년 더 무관을 또 할 수가 있다. 네, 거기다가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도 솔직히 말하면은 쉽지 않은 상태고 현재 거기가 프리미어리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에스턴 빌라도 이번에 영입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무사기업이까지 영입을 해버리면서 이거는 자칫 유럽 대항전 진출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첼시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부진해서 그 경쟁에서 밀려났던 팀인데 프리시즌 경기력이 좋고 예. 그런 가운데 또 토트넘의 입장에서도 케인을 공짜로 내보낼 우려가 있어도 잡고 싶은 것은 그 유럽 대항전 진출, 나아가 사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경쟁을 하려면 케인은 있어야 된다. 예, 그 케인까지 없다. 케인이 떠난다? 이 얘기는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포기했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아무리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전술적인 그런 역량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케인이 팀 전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케인이 떠나면은 팀 전술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 시즌은 최소한 힘든 시즌을 보낼 위험성이 있고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기 시작을 하면요. 팀의 밸류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영입할 수 있는 선수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현재로는 게다가 토트넘이 그나마 무리뉴도 왔었고 콘테도 왔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수들에게도 좀 설득될 만한 요인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좋은 감독일 수 있겠지만 명성적으로는 스타 선수들을 끌어들이기 어렵잖아요. 케인이 나간다고 했을 때 대한 공격수를 잘 데려올 수 있겠느냐. 게다가 챔스에 못 나가고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면 그로 인한 수익 감소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내년에 공짜로 케인이 나가더라도 잡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만약에 그 케인이 남는다면은 그래도 2024-25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5장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렇죠. 프리미어리그는 예. 그래도 5위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어? 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아니면 아예 희망 자체가 사라지느냐는 또 큰 차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영국의 정론지인 더 타임즈에서도 이제 소개했던 내용이고 또 근거를 갖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은바페가 지금 나간다고 해서 물론 메시 선수도 떠났지만 챔스 진출권 얻는 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현재 파리의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더라도 은바페가 나가도 리그왕 우승은 차지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긴 해요. 예. 사실 그 지난 시즌에 그 갈레티 감독 밑에서 5패한 게 최근 들어서 카타르가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는 이렇게 많이 패한 적이 없을 정도였었거든요. 예. 거기다가 뭐 최근 13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을 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은바페를 차라리 판매하고 팀을 개편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이건 다른 매체들, 다른 기자들도 얘기를 했었고 레오나르도 전 디렉터도 얘기했는데 은바페가 있었다고 해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게 아니니까 은바페가 나가서 챔스 우승을 못해도 은바페를 팔아서 그런 거야라는 비난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게 달라요. 케인이 나가서 챔스 못 나가고 팀이 떨어지면 욕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파리는 은바페 내보냈다고 욕 먹을 상황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 가고 그때 대대적인 영입을 했는데 그때 예. 에릭센 한 명 빼놓고는 다 망했잖아요. 예. 그때 결국 베일 팔고 제대로 영입 못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비판들이. 예. 그래서 토트넘은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팀들의 입장도 달라요. 네.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꼭 영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은바페를 오랫동안 원했는데 정작 올여름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냥 공짜로 영입하면 된다. 예.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은바페의 이적료가 막 한 5천만 유로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그만 우리 내년에 영입해도 되는데 그냥 5천만 유로에 그냥 영입해 줄게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금액보다도 지금 사실 언급된 유로 금액이 2억 유로에서 1억 8천만 유로인데 한 1억 유로까지만 그러니까 반값만 깎아줘도 레알 마드리드가 1억 유로 정도 그럼 조금 9천만 옵션 플러스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1억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가 뛰어들려면 그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제 이거는 최근 가장 이제 최신 기사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빌트지 편집장인 폴크 기자랑 그리고 또 이제 바이언 전담 기자인 알체플 기자가 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이언은 해리 케인의 형이자 에이전트인 찰리에게 그들이 미래를 위해 케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에게 장기적인 계약을 제안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바이언은 2028년까지 4년에서 5년 계약을 제공하며 총 연봉은 2천만 유로 이상이다. 바이언은 지금 케인이 급하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구단의 차이도 있는 건데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우승 못 타겠잖아요. 그렇죠. 한 번 못 놓친다고 아쉽긴 하겠지만 통한에 놓쳤다 이런 정도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난 시즌도 어쨌건 준결승까지는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승팀인 맨시티한테 패한 거니까 한 시즌은 조금 쉬었다 가도 돼요. 게다가 안첼로티 감독도 1년만 더 하고 나갈 거니까 새 감독 오면서 은바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여유가 있는 반면에 물론 뭐 바이언도 2019-20 시즌에 우승하긴 했었죠. 그것도 파리 생제르맹을 꺾고 우승을 했지만은 최근 3시즌 연속 8강에 그쳤고요. 지난 시즌은 심지어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놓칠 뻔했어요.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우승을 못해도 그게 어느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는 구단이에요. 바르셀로나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기 때문인데 반면에 바이언은 분데스리가 우승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 팀이에요. 근데 분데스리가 우승 그래서 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고 못하면은 도리어 그게 엄청난 타격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난 시즌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렇죠. 못할 뻔했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마인츠 덕에 진짜 간신히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떠나면서 생겼던 그 공백을 못 메운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은 원래 바이언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2011-12 시즌에 그때 우승 실패하고 하니까 분노에 영입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2007-08 시즌 그때 그 전 시즌에 클린스만 감독 밑에서 부진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또 놓치게 되니까 그때 리베리, 루카토니, 클로제 분노에 영입했었고요. 딱 그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이. 사실 마지막 날 도르트문트가 미끄러지면서 우승은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거 우승 못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무관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전력이. 그러니까 전력 보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김미전 선수도 영입한 거고 공격수로는 케인을 절실히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인데 또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지금 젊은 선수들로 리빌딩을 좀 많이 또 해놓은 상태이기도 해요. 그 젊은 선수들로 여전히 리빌딩 중이에요. 왜냐면 이번 여름에도 만 18세 터키 신성인 귀레르하고 또 이제 만 20세의 잉글랜드 대표팀 미드필더인 벨링엄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축들의 나이들이 다 어려요. 뭐 카마빈가도 있고 헤이니에르도 있고 호드리구도 있고 뭐 여러 명 어린 선수들을 다 영입을 해놓은 상태인데다가 이미 비니시우스는 핵심이고요. 거기에 더해 엔드릭이 이제 만 17세가 됐는데 이 선수가 내년에 또 가세할 예정이죠. 엔드릭 같은 경우는 뭐 제2 네이마르 뭐 제2 펠레 막 이렇게 불릴 정도로 브라질에서 엄청난 신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미 유명하신 게 만 13세 때부터 유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파우메이라스에서 이미 브라질 세리에 우승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이 선수도 내년에 팀에 가세한다? 그럼 점점 더 어려지기 때문에 은바페가 만 25세에 레알 마드리드 온다? 뭐 10년 대계를 그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1년 조금 쉬어가자. 앞으로 10년은 우리 거다.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뒤에 뭐 FA로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다면은 뭐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다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선수들 영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1년은 뭐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구단의 스탠스가 달라요. 케인은 사실 토트넘이 돈을 주고 영입한 선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유스팀에서 키웠다 보니까 이제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 이 선수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꼭 필요한 일은 아니다. 거기다가 또 이적료
지출이 없었던 영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짜로 내보내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케인을 여태까지 너무나도 잘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케인 덕에 그래도 빅4에 꾸준하게 이름을 올렸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위협도 달성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토트넘 구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한번 챔피언스리그 우승해보겠다고 네이마르, 음바페, 메시 이적료를 엄청나게 써가면서 영입했어요. 물론 뭐 메시는 이제 프리로 영입하긴 했지만 대신 연봉을 많이 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축구사 역대 최고 이적료 1, 2위가 바로 네이마르, 음바페거든요. 예. 근데 음바페를 이적료 없이 그냥 내보낸다? 이러면은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차지하지 못하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무엇보다 사실 파리 역시 리그왕 우승은 큰 의미가 없고 네이마르, 음바페를 안 샀어도 리그왕 우승을 할 수 있던 팀인데 이렇게 돈을 쓰고도 이걸 또 FA로 음바페를 내준다? 이건 구단 운영이 거의 뭐 최악의 실패다 이렇게밖에 예.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앞에 얘기들보다도 예. 이게 결국은 가장 큰 얘기인 건데요. 음바페가 이제 보스만으로 떠나게 된다면은 파리가 이제 막대한 재정 타격을 보게 된다라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기사가 올라온 건데요. 카베르 솔레콜 기자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 모든 게 결국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냥 구단 위상 뭐 이런 것들 문제가 아니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음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일단 이적료를 천문학적으로 지불을 했고요. 또 이제 임금 및 모든 보너스를 고려하면은 이미 약 5억 파운드의 연봉들을 음바페한테 지급을 했고 로열티 보너스까지 이제 예. 지급이 돼야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엄청난 돈이 또 앞으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적료를 떠나서 음바페한테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줬는데 챔스 우승도 못했고 FA로 나가게 되면 이거 완전 몇 년 동안 삽질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1년만 더 머물면 임금과 보너스로 1억 파운드 이상을 더 버는 음바페가 벌는 거예요. 그럼 6억 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1억 파운드를 더 내야 돼요. 남기만 해도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잔류 보너스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음바페는 남아서 그걸 바꾸나가겠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내년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 레알 마드리드도 애초에 영입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이적료 안 쓰는 대신 그 이적료 넣어줄게. 그러니까 계약금을 이적료 1억 6천만 파운드를 준다. 거의 2억 유로에 가까운 돈을 음바페가 받는 거니까 음바페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예, 그럼 음바페 입장에선 노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벤치에 시즌 내내 앉더라도 자유계약으로 버틸 것이다라고 나온 예. 겁니다. 그럴 경우 음바페는 내년 여름 FA로 레알 마드리드에 가면 파리에서 받는 1억 파운드, 레알에서 받는 1억 6천만 파운드로 총 2억 6천만 파운드, 약 4,300억을 그냥 앉아서 버는 거예요.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팔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뭐 1억 파운드를 이제 음바페한테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1억 파운드가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적료로 1억 파운드에서 아마 1억 5천만 파운드 정도를 받게 되면은 한 2억 5천만 파운드 정도가 들어오는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바로 음바페가 본인이 챙길 돈을 이제 파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게 되는 4,300억 정도로 오른 파리가 세이브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돈을 주고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이걸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너가 지금까지 와서 구단을 사랑하고 이렇게 뭔가 해왔다면 네가 그 4,300억을 다 챙기는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구단이 너한테 투자한 돈의 일부를 좀 회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네가 인터뷰에서 내가 그래도 파리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나진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우승도 못했지. 이적료도 안 남기지. 그럼 너 아무것도 안 남기고 나가는 거니까 너 지금 네 말을 지키지 않은 거다라고 화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벤치에도 앉힐 수 있고 챔피언스리그 출전 명단에도 제외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파리는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다라는 의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축구 선수 연맹인 UNFP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음바페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의 대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든 클럽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선수들은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파리 구단 입장에서 괘씸한 마음 드는 거 그건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음바페 선수는 사실 지금 있는 계약 내용을 이행해서 자신한테 최대한 유리한 선택을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장자크 보스만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긴 법정 투쟁을 통해 보스만 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건가요? 이게 예. 그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낸 건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 자체를 사실상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선수는 구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널리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로열티 보너스 결국 본인들이 음바페를 잡기 위해서 그쵸. 넣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주겠다고 한 거지 뭐 음바페가 솔직히 요새 하는 말로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음바페 그렇죠. 로열티 보너스 달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여태까지 음바페가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욕심을 버렸으면 하는 마음은 조금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건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위법적인 행동이고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음바페도 적당히 해야 되긴 해요. 아니 그 4,300억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말하면 몰라. 내가 파리 올림픽도 있고 유로도 있어서 프랑스에 머물면서 도전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재계약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냥 나 떠나 보내 달라 이렇게라도 얘기하면은 구단들이 뛰어들잖아요. 다른 그렇죠. 구단들이. 근데 계속 나 1년 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사실 파리도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너 못 나간다는 게 아니라 연장 계약하고 내년에 가고 내년에 우리 이정도 좀 남겨줘. 바이아웃 조항도 넣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바이아웃 조항 넣겠다. 아니면은 그냥 이번 여름에 떠나 달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음바페가 그냥 얄짤없잖아요. 아니 나는 내년에 보스만도 나갈 FA로 거야.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에 음바페도 너무 좀 심했다. 그래도 지금 상황대로 간다면은 이거는 파리가 더 심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아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두 선수 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심지어 이 두 선수의 상황은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그날 해결될 수도 있다. 예, 뭐 바이언도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초장기적으로 보고 있죠. 예.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저는 그냥 다음 시즌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음바페도 이렇게 스탠스를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우리 이번에 음바페 영입 못하면은 다른 선수 영입할 거야 했으면은 음바페의 스탠스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내년 여름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음바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사우디 알힐랄이 2억 유로 뭐 그 이적료에다가 뭐 1년만 뛰어도 된다라고 하는 임금도 제시를 했고 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결정했대요. 사우디 안 간다, 프리미어리그도 안 간다. 즉 뭐 레알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파리가 이적 제안을 받아도 선수가 동의 안 하면 못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 음바페가 원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가의 결론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적 시장이 끝나는 순간까지 너무나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과연 케인과 음바페 어떤 팀에서 2023-2024 시즌을 보내게 될지 한준TV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